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MBC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임명현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대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전쟁 용납 절대 불가,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 입장을 재천명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회담 결과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 발표 대신 양국의 언론 발표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회담 결과의 핵심인 4대 원칙과 사드에 대한 내용은 두 나라의 발표문에 모두 담겼지만 북한의 도발 중단 촉구,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은 중국 쪽 발표문에선 생략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국빈 만찬에 이어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까지 나란히 참석하며 우의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사흘 전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목록을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25건입니다. 먼저 재심을 했거나 최종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정현주 전 KBS 사장의 경우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사장직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PD수첩 사건, 약촌오거리 재심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인권 침해나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대상입니다. 유우성 씨는 조작된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고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그린 대학 강사에게는 긴급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공작 발각 당시 야당 의원에게 감금죄를 적용한 사례도 조사합니다. 이와 반대로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거부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사건 늑장 수사와 국정원 직원인 좌익 교수에 대한 사건 축소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달 말까지 조사 대상 최종 선정을 끝내면 각 사안을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으로 이뤄진 조사팀에 분배합니다. 수사 자체와 이에 관여한 검사들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거사위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나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항일 투쟁사 등 한국과 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는 이웃나라인 중국에게도 위협이 된다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립과 대결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며 두 나라 공동의 항일 투쟁사 등 오랜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즐기는 중국 맥주와 음식을 언급할 때는 베이징대 학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요즘은 중국의 서찬 요리 마라탕이 한국의 대학가에서 새로운 유행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베이징 유리창 거리와 영보제라는 문방사우 상점을 둘러본 뒤 면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국회의장격으로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권력 서열 2위로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청 예산 횡령과 배임, 친척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한강이 남단부터 북단까지 얼어붙었습니다. 한강은 대개 1월 중순쯤 이렇게 얼어붙는데 올해는 71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중순에 얼었습니다. 얼음이 떠다니는 한강을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의 도도한 물줄기를 따라 동장군이 내려앉았습니다. 크고 작은 얼음 덩어리가 수면을 뒤덮고 흘러갑니다. 파주 부근 얼음 덩어리가 거대한 섬을 이루었습니다. 기수를 상류로 돌려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서울 강남 부근 흐르는 유빙을 배경으로 보트가 달립니다. 서울 중심부의 한강은 일시 녹았지만 더 상류로 올라가니 두껍고 넓은 얼음층이 나타납니다. 바람을 따라 출렁이던 물결 모양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강 선착장, 요트들이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사람 몸통 크기의 얼음이 강 안쪽에도 수없이 생길 만큼 한강이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철새들은 얼음판 위에서 세찬 겨울바람을 이겨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한강대교 부근 한강이 남단부터 북단까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이맘때 한강이 언 건 1946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추운 날씨가 4, 5일 지속되면서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되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또 한 차례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붙은 이자 소득에 대해 추가 추징에 들어갔는데 불똥이 다른 곳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과거에 차명 계좌를 보유했던 다른 대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이 우리은행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이자 소득으로 불린 돈의 90%까지 추가로 징수할 테니 납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 회장이 차명 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일반 세법을 적용해 세율 38%를 추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차명 계좌라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자 소득의 90%까지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추가 징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뒤늦은 세금 추징은 삼성 때문에 시작됐지만 불똥은 다른 대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차명 계좌를 보유했던 다른 기업들에 대한 환수 절차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세청은 오늘 추가 추징 대상 징수 통보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세는 원래 금융기관이 계좌 주인에게 이자를 주기 전 미리 떼놨다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 밀린 세금 수백억 원에 가산세 10%까지 은행이 먼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당히 막막하고 해당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계좌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차명 계좌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추징한다고 하니 가산세 부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그런 조세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다툼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전체 추징 대상 차명 계좌 가운데
올해로 시효가 임박한 것들만 우선 추려서 추징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50여일 앞두고 개폐회식장 주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붕이 없는 올림픽 플라자에서 개폐회식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객들이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오각형 모양의 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막바지 공사로 분주합니다. 전통 백자 모양을 본뜬 성화대 옆으로 성화 점화에 쓸 미끄럼틀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됐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지만 지붕이 없는 뻥 뚫린 모양. 적자올림픽 논란 속에 1,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지붕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연자나 관객들 모두 개폐회식 행사 내내 칼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람은 잘 막을 수 있고 또 그 관중들의 시야를 방해를 하지 않는 투명한 재질의 어떤 그 방풍막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시야성도 확보를 하고 추위 예방도 할 수 있는. 최근 30년간 평창의 2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10.5도.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집니다. 개폐회식장에 지붕이 있었던 밴쿠버나 소치보다 10여 도 이상 춥습니다. 특히 개막식 당일 폭설이 내릴 경우 행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데다가 또 바람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모자에서부터 우의, 그다음에 핫팩, 무릎 담요 등 여러 가지 방한용품을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평창올림픽 개막까지는 이제 56일. 조직위는 참가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될 선수촌 준공식을 갖고 손님 맞이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서울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 기록관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무단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어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온수역 구간은 위험 지역이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야간에만 선로 작업이 허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선로가 아니라 배수로 공사여서 낮에도 공사가 된다는 입장인데 배수로는 선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가 일어난 온수역 지역의 구부러진 곡선 철로 위를 열차가 굉음을 내며 달립니다. 일을 하다 자칫 달리는 열차라도 만나면 제대로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곳. 어제 사고는 이런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들의 안전 통로를 마련하려다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작업자가 열차에 치이는 노량진 사고 이후 노동청이 지정한 주의 구간은 크게 3구역. 한강철교에서 대방역까지 열차가 안 다니는 야간에만 선로 작업을 하도록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번에 사고가 난 경인선 구로에서 온수역까지도 마찬가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코레일과 노동청은 사고가 난 곳은 선로가 아니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로, 철기를 말하는 거고요. 사고가 났다는 공사는 배수로 덕지의 공사.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사업이고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배수로예요, 배수로. 하지만 어제 사고를 당한 전모 씨가 작업한 곳은 열차 선로와 2m도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행정명령 이후에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서 이 작업은 그 중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올해 발생한 작업 중 철도 사망 사고는 모두 6건. 이 중 절반은 정부가 안전대책을 강화한 후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46살 김모 씨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 씨가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백악관은 또 그 말을 뒤집고 지난 며칠 미국의 북핵 입장이 전 세계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데 발언의 당사자 틸러슨 장관이 참석해 이번에는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자정에 열리는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우선 자신의 발언을 좀 후퇴시킬 걸로 예상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북핵과 미사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부터 하자던 파격 제안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이사국이 아니어서 통상 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던 북한 또한 이례적으로 이번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을 신청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에 대해 이른바 작심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위력 앞에 어런이 빠진 미국이 짜낸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작은 사건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빠른 해법을 도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 there's a risk of a conflict that was not intended. It's in no one's interest for accidental conflict. 펠트만 사무차장은 북한의 남북 군사 채널을 다시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오청성 씨가 오늘 오후 군 헬기를 이용해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신변 안전 등을 위해 군 헬리콥터를 이용해 오 씨를 이송했으며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가 동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씨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귀순 동기 등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정보당국의 합동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